반갑습니다. 작은다익 사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뭘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을 장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여름 장마가 짧았어 무난히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탄자병, 무름병, 그리고 여름에 장마가 짧다 보니까 이 깍지나 응애가 엄청 올해는 심하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준비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장마가 일찍 끝났다고 조금 이렇게 방심을 하다 보니까 가을 장마가 오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밴드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장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탄자나 무름병 같은 이런 균에 의해서 곰팡병도 지금 많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약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뭐 약을 해야 되신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병이 왔을 때 약을 치는 것보다는 병이 오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약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이 왔더라도 방치하시지 마시고 약을 해주면 그만큼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균제라고 해가지고 뭐 이 아무 균제나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름병은 무름병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 탄자병은 탄자병에 맞는 약을 써야 되고 또 곰팡이병은 곰팡이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종합, 물론 요즘은 토탈적으로 종합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큰 문제가 없는데 병에 상관없이 균제라고 하면 무조건 다 똑같은 줄 알고 한 가지만 가지고 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같은 약을 2번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약을 쓰게 되면 식물들도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발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2번 쓰시고 세 번째는 꼭 다른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균제 같은 경우에는 약을 치는 주기가 보통 10일에서 14일 2주 간격으로 치시면 무난합니다. 10일에서 14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치시면 안 돼요. 충은 벌레잖아요. 벌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또 마찬가지로 응애, 깍지, 그 다음에 요는 나방이나 애벌레들, 이는 병에 생기는 벌레에 맞게 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칠 때 치는 간격이 균제처럼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을 까죠. 알을 까면 주로 입장 밑에 주로 알을 많이 까요. 그러면 약을 치면 입장 밑에까지 약이 직접 이렇게 닿지를 않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막이죠. 알이 그 속에서 벌레들, 유충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보호막이 농약이나 이걸 가지고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화되는 시기가 보통 2, 3일 정도, 조금 길면 한 4일까지 걸려요. 그 알에서 부화되는 이제
나올 때 한 번에 동시에 똑같이 모든 알들이 다 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좀 빨리 나오는 애, 늦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약을 쳤을 경우에 이미 벌레들이 부화를 해서 그 사이에 잎들을 깔아먹고 있는 경우 같으면 약을 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을 친 이후에 또 벌레가 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하셔갖고 충제 같은 경우에는 약을 치는 주기가 3, 4일 간격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3번 정도 그렇게 해줘야만이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약 쳤다고 끝을 내버리면 뒤에 늦게 부화하는 애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때문에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혼동하시는 부분이 벌레하고 곤충. 자, 곤충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깔아먹고 나면 깔아먹는 흔적은 있는데 똥이 별로 없어요. 그 자리에서 똥을 잘 안 싸요. 그렇기 때문에 포시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애벌레들은 먹으면서 그 자리에 변을 보기 때문에 자잘한 알갱이들,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그 입장에 쌓여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애벌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깔아먹는 흔적은 있는데 뭐 변도 없고 벌레도 안 보인다, 그러면 곤충이에요. 여치, 메뚜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깔아먹는 거. 그리고 입장에 보면 구멍이 동글동글하게 나 있어요. 보면 그런 아이들은 곤충이 아니고 달팽이에요. 달팽이들은 이렇게 깔아먹고 나면, 물론 옆에도 이렇게 깔아먹지만은 입장 중간중간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껍질만 남고 속에 액을 쪽쪽 빨아먹어 갖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흔적이 남는 거는 달팽이입니다. 네, 그렇게 또 달팽이는 달팽이에 맞는 약도 있고, 이렇게 그릇 같은 데 담아 가지고 놔두면 달팽이들이 와서 그걸 먹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맞춰서 균제는 균제에 맞게, 그 다음에 충은 충에 맞게 약을 선택을 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을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화상이에요. 화상. 갑자기 여름에 날씨가 좋다가 가을 장마가 오면서 이 아이들을 햇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한 3, 4일,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나니까 모처럼 햇볕 났다고 쉽게 말하면 일광욕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 4일에서 한 5일 정도 햇빛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게 되면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우리가 화상을 가장 많이 입는 시기가 봄, 초봄이죠. 겨울에서 막 이제 봄으로 넘어오는 단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햇빛이 그렇게 따갑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고 밖에 내놓으면 바로 화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는 장마 시즌에 햇빛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나오니까 모처럼 햇빛 나왔다고 그늘막을 걷는다든지 집 안에 있던 아이들을 갑자기 이렇게 햇빛 좋은 곳에다가 놔둬가지고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 나왔다고 갑자기 햇빛을 보여주면 화상을 많이 입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장마가 끝나고 서서히 적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어차피 처음부터 노지에 계속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장마라고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그늘막도 치고 비닐도 치고 아니면 집 안으로 다 들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햇빛이 나왔다고 그늘막이나 비닐을 꺾고 아니면 노지에 다시 내놓으면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갈이죠, 분갈이. 지금 이제 9월달 되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갈이를 하세요.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요 시기에 분갈이를 하실 때 지금 가을 장마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하면 무름병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흙을 최대한 적게 털고 분갈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뽑아서 흙을 털고 뿌리를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심지 마시고 3, 4일 정도 뿌리를 말리라는 거죠. 즉 뿌리가 손상이 되어서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재를 해야만이 그 부분에 세균 간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 없이 바로 식재를 해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가을 장마고 전체적으로 습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게 되면 녹아내리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뱅을 한다든지 자리를 제대로 못 잡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해서 식재를 하신다면 뭐 오히려 장마에 분갈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분갈이를 하실 때 거기에 맞게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돼요. 비가 오거나 장마 시즌에는 뿌리를 최소한 털지 않고 그대로 식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뽑아서 3, 4일 정도 이렇게 말렸다가 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이렇게 판에 저렇게 뽑아서 저렇게 담아 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동안에 말린다는 거죠. 뿌리가 자리를 잡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식재를 하게 되면 크게 무름 없이 뿌리도 새뿌리가 빨리 나오고 자리를 충분히 잡아갑니다. 지금 이 아이는 뽑아서 뿌리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가을 장마에도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오늘은 가을 장마에 대한 대비로 가능하면 약을 해주시라는 거, 충제는 충제에 맞게, 균제는 균제에 맞게 적절히 선택을 하셔서 약을 치주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장마 때 갑자기 햇볕이 나왔다고 햇볕 구경하라고 갑자기 뭐 안에 있던 거를 밖에 내놓던지 아니면 그늘막이나 비닐을 걷어서 갑자기 직광을 보여주면 화상을 많이 입으니까 요즘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주의를 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갈이 하실 때 습하고 아직 장마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요 시기에 분갈이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흙을 최소한 털지 않고 식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흙을 털었으면 3, 4일 정도 뿌리가 상처가 아문 시간을 준 다음에 식재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분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신다면 이번 가을 장마에도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가을 장마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을 장마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